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3월 3일인 오늘 현대차는 장중 마이너스 11%까지 지금 큰 변동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문장이 이 중동 때문이다. 전쟁 리스크다. 다들 주말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단정하는 게 무서운 거죠. 이 전쟁이니까 이런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로 끝내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대차의 마이너스 11%대의 급락이 이 중동 불확실성만으로 설명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고,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던 이 2월 27일 리밸런싱을 기점으로 예고했던 1차 변동성이 수급으로 터지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은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들과 이제부터의 대응 전략 제가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대응해 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구독자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구독자방 입장 방법은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하고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입장 먼저 하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한 분이라도 더 방송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 이탈하시는 분 없이 오히려 기회들을 같이 잡아가실 수 있도록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 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내용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 중동발 리스크가 트리거가 된 건 맞아요. 유가도 튀고 이 시장에 대한 이 불안감도 커졌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재료가 크면은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번 주말 이슈는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빠르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중동 긴장이 급격하게 커졌고 유가도 튀었어요.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먼저 무너져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월 27일 금요일 날 이 마감 이후로는 연휴였잖아요. 그죠? 근데 월요일 날 미국장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땠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5%, S&P 500은 0.04% 강보합,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6% 강보합. 장중에는 출렁거렸지만 결국 버텼다라는 거죠.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6%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완전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흔들렸다가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오늘 이 현대차 마이너스 11% 하락의 전부였다라면 왜 미국은 같은 뉴스에서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버티는 흐름들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지금 이 전쟁이 시장을 즉시 붕괴시키는 공포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국에서 지금 이 현대차가 11%까지 밀리고 있는 흐름들, 지금 이게 전쟁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라면 논리가 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엔 특징이 딱 이거였습니다. 이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 발동, 그죠? 코스피 200 선물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이 지속되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가 잠깐 멈출 정도로 선물발로 시작된 대량 매도의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또 이 수급인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5조 5천억 원의 순매도 흐름들을 보이고, 개인들은 또 6조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팔자가 아니라 이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이 방향을 만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덩치가 큰 대형주들부터 이 기계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현대차도 그렇지만, 자, 시총 1, 2, 3위,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차, 여기에서 급락들이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흐름들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면은 다 같이 공포에 빠져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지수를 대표하는 대형주가 더 세게 맞았다.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 전쟁 뉴스보다 이 포지션 정리의 수급 이벤트 냄새가 강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2월 한 달 내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날짜가 있죠. 2월 27일 리밸런싱.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26일 날 방송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까지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27일에 급등할 수 있지만 종가 이후의 변동성은 조심하셔야 된다. 잠깐만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언제든 이 추세를 깰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도
최근에 이 대차장고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위험도가 낮아진 부분이고, 자, 하지만 지금 이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 다시 이 신용장고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상승 탄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전과 같은 이런 조정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 방에 크게 시세를 깰 수 있는 반대 매매의 압력들도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일 이후의 방향성입니다. 내일 종가까지 지금 이 MSCI 리밸런싱과 그리고 이 월말 파생 포지션 정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일 날에는 장중 12%까지 급등 흐름들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종가 이후로 오늘 첫 거래일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는 큰 변동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고점이다, 매도하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기준들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지금 구독자방에서 내용 잠깐 보시면은 오늘 제가 현대차 말씀드렸던 거,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요일 흐름을 되돌린 정도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리밸런싱 전후로 보면은 사실 아무 변화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이 EWI 기준으로 보면은, 자, 지금 이 MSCI 리밸런싱 이후로 현대차의 흐름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현대차 비중 3.22%, 그죠? 자,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을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 말에 2.5%였어요. 현대차는 뭐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변동성,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기존하고 똑같이 기준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미증시의 흐름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한 기준들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이 박스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즉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로도 확 치고 못 가는 장이고 아래로도 확 무너져 내리지 않는, 즉 박스 흐름에서 재료에 반응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박스의 흐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뭐가 있습니까? 큰 악재가 터지면은 이 박스 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자, 그런데 이 하단이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 과매도에 대한 되돌림들이 금방 나온다는 거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충분히 지금 이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는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하단에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 현대차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난주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한 이후로 아직까지 다음 이 상단 구간들은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박스에서 상단을 보지 말고 하단에 대한 이 저점의 기준은 어디로 바뀌나요? 그쵸? 이전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해 나간 구간. 자, 지금 이 구간이 박스의 하단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흐름들은 결국은 이 기준이 깨지는 흐름부터라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메이저들의 매수 유입이 다시 확인된다라면 이 우상향 종목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 비중을 늘려가는 맥점이 되거나 지금 이 신규 매수에서의 새로운 관점들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트리거가 되면서 큰 변동성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 이 리밸런싱 전후는 늘 그렇습니다. 이 패시브 물량 증가, 그리고 종가의 동시호가, 그리고 선물과 프로그램 포지션들의 조정이 겹치면서 이 재료 하나만 붙어도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죠. 즉 오늘은 이 중동 이슈라는 불확실성이 불을 붙였고 리밸런싱 이후에 수급 정리 구간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금 이 현대차를 포함한 대형주들 두 자릿수까지 가격으로 찍힌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는 뭐예요? 오히려 이 흐름에서 다시 새로운 고점을 위한 저점이 확인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 현대차의 최근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이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 수소, 태양광 투자 같은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또 10%대 급등을 했고 기아도 크게 상승한 흐름들이 잡혔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의 10%대 하락이 전쟁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이 급등 이후에 맞는 1차적인 변동성, 수급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방비한 홀딩은 안 됩니다. 반드시 기준들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자, 이 부분들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트레이딩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자, 지난주 이 박스 상단에 대한 돌파 이후로
오늘 이런 급락의 변동성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이 고점의 매도 신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즉 지금 이 현대차의 큰 추세가 훼손이 되진 않았다.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전처럼 다시 이 주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 여기에서의 매수 신호를 살려갈 수 있는 준비들을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시그널 차트의 신호대로만 따라 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현대차였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요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죠? 제가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활용들을 하시고요.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제가 USB에 프로그램 담아놨기 때문에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종목은 잘 찾는데 이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신호대로만 따라 하셔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US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자세한 세팅 방법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 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NR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 P4 라인이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3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 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 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 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 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기 때문에 이 라인 증설이 진행되면은 함께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NG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월봉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 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3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해 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색깔 있는 링크,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링크 누르면 무슨 일 생길까봐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하시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영하던 카톡방이 어떤 분이 신고해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님들 좀 확인하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101명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장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구독자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보시면은 이분은 확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도 확인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면은 내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3,103명으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서칭을 하면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집중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기 종목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 채널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구독자방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저랑 같이 해 가실 거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링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에 있는 링크로 입장을 하셔도 되세요.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스윙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 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 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